자, 오늘 주제는 모두가 나다라는 제목이에요. 모두가 나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나라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죠? 이해가 돼요? 수민 씨는 얼마나 이해가 돼요? 안 들려요. 수민 씨 안 들려. 저는 이제 모자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별반이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알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나에게도 약간 그런 진상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걸 네, 그냥 그런 게 그냥 느껴져서 아 저런 모습이 나한테도 있구나. 음,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저런 모습이 있구나. 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분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너무 뭐라 거기까지 하지 말자. 네, 거기까지 이해해도 대단한 거예요. 지은 씨는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이 나구나. 그런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래도 아, 저 사람이 나구나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막 마음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아, 나도 안 좋은 모습이 있는데 하면서 그냥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지, 막 이렇게 마음으로 확 와닿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마음 네. 편하기 위해서 막 생각을 굴려가지고 애쓰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음. 자, 유나 씨는 이해가 돼요? 아, 저 사람이 나구나. 저는 어떤 사람이 막 싫어질 때 너무 괴로운데 음, 그 사람이 만약 예의가 없어서 괴로우면 음. 사실 내가 예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너무 나한테 자극이 된다? 이런 어,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다? 그 정도까지는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음. 에라 씨는 이해가 돼요? 지금 제가 이해가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가만히 요즘에 저를 보니까 반대적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지금 어제 목욕탕 가서도 아줌마들이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저런 배를 가지고 어떻게 살지? 어, 저런 배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약간 그런. 어, 그리고 동료를 봤을 때도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막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겉으로 그럴 수 있죠. 알아요. 뭐 이러지만 사실 내면 깊숙한 곳은 이런 생각이 더 안에 있다는 걸 좀 느끼는데요. 어. 네 분 다 솔직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보통 사고방식이 그렇거든요. 그나마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음, 아, 내 안에 저런 모습이 있고, 나도 저럴 수 있다. 저런 상황이면. 그리고 사람은 각자의 성향이나 성격 같은 걸 타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조건에서는 저럴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면 나도 저렇겠구나. 저렇게 살아왔으면, 저 사람의 상처를 나한테 있고, 저 사람의 성격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때가 와요. 어느 시점에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다가, 어느 날 이제, 아, 인간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미워해봤자 부질없다는 걸 좀 깨닫는 때가 와요. 그 부질없잖아요. 누굴 뭐 미워해서 뭐 하겠어. 뭐 나쁜 짓을 했어도, 나도 나쁜 짓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교통사고로 노인을 칠 수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막 졸음운전 할 수 있고. 그럼 그 사람한테 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저주하며 살았는데 범죄자들이나
그 뭐 음주운전한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연예인들 막 요새 많잖아요. 박나래도 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욕을 먹고 있고. 근데 연예인들의 그게 공인이라는 게 계속 욕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씹히는 게 직업이거든요. 조금만 실수해도. 근데 그거는 사회가 만든 구조잖아요. 그냥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결혼하면 헤어지면 안 된다, 뭐 바람 피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약속한 것 뿐이에요. 결혼이 그게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그죠? 연예인이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자연 법칙이 아니라고. 그냥 인간이 만든 약속일 뿐이지. 그리고 그거를 그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비난을 하거나 막 죄를 그러니까 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런 건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약속들, 상상들이에요. 상상이 우리가 했던 상상을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현실화 시킨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프리카 가면 법이 다르잖아요. 뭐 유럽과도 법이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는, 여기서는 옷 입고 있는 게 정상이지만 아프리카 가면 옷을 벗고 있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준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하는 공부는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에 대한,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더 깊은 진실. 그런데 우리가 인성만 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나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아, 저게 나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인성만 가지고. 좋은 착한 마음 같은 걸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왜냐면 여러분 안에 나쁜 마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나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마음을 더 많이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음량이 돌아가는 게 세상 이치고, 현실적인 세상에선 음과 양과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돌아간다고, 인과응보 뭐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세상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상 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인간 존재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관점만으로 이 세상을 살면 이 괴로움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들은 작아질 거고 체력이나 정신력이 약해질 테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이 키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뛰어넘으면 초월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야를 갖게 되면 육체가 약해져도, 정신이 약해져도 전체적인 힘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라는 게 생겨요. 그 여유로움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공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했을 때 뭐 어떻게 저 사람이 나지? 이건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당연히 저 사람은 내가 아니지.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죄를 지면 안 되고 사회적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이 의식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는 의식 수준이 아주 낮은 거예요. 너와 남이 아주 강한 거예요. 남을 죽여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모두가 나다 라는 개념이 없으면 의식 수준이 낮아져요. 바닥까지 갑니다. 저놈을 죽여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돼. 깔아뭉개서 내가 성공해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요.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뭐가 돼요? 모두가 나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단계. 그러니까 머리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이, 온 세포들이 이해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려 보려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나다. 그래서 의식 수준을 맨 윗부분에서 보면 깨달음, 평화, 사랑, 자유, 감사함, 이런 거예요. 의식 수준 맨 위에 있는 분들의 그 온몸에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가 깨달음 에너지, 평화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제가 직업적으로 사람을 볼 때 에너지를 보거든요. 에너지를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단식으로 쓰러질 사람인지, 사고 칠 사람인지, 악마 같은 사람인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인지,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에너지가 다르니까. 그걸 보려고 애썼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중년 이상 되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미친놈이다, 저 사람. 저 사람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정도는 보이잖아요. 그죠? 위험하다. 이런 느낌이 바로 오잖아요. 말 한마디 해도 위험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차이를 제가 오래 보다 보니까 구분하게 되는 거고, 그 높은 수준의 의식 수준이구나. 저 사람은 낮은 수준의 의식 수준이구나. 그럼 이걸 기준을 어떻게 보냐 봤더니, 너와 나가 없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경계의식이 없을수록, 분별심이 없을수록 위 수준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위 수준, 그러니까 높은 의식 수준에 있으면 괴로움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게 항상 유지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항상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새 오래 씻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30년을 산에서 수련하고 뭐 돌을 닦고 해도 음식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사람은. 산의 진미를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아니면 우리는 신나는 순간이 잠깐 있을 수 있지만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 수준을 조금 높인다거나 그걸 초월하는 정도까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 살짝 초월할 수는 있지만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되면 괴로움은 없겠지. 근데 신이 될 필요도 없고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신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잘 살고 싶은 거야. 우리가 대단한 욕심쟁이가 아니잖아. 우리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대단한 욕심으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신이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냥 이 괴로움을 조금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아주 조금 시야가 넓어지면 돼요. 의식수준이 조금 올라가면 돼요. 그걸 매일매일 조금 하면 돼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조금씩 내려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확 내려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힘든 일을 겪고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들 가장 두려워하는 경험을 할 때 분노에 찬다거나 미움이 찬다거나 불안함이 가득 찬다거나 이럴 때 우리는 뚝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뚝 떨어지는 거는 막아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훅 떨어질까봐. 그럼 이게 훅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매일 카드를 만들고 줌 미팅을 해서 이거를 좀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계속 비슷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고 이해하는 내용인데 왜 계속 하냐. 단단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툭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언제 갑작스런 사고가 생기고 범죄를 저질러야 될 상황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병이 갑자기 와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여러분들 잠이 안 와요. 계속 지나간 일 떠올리면서 괴로워한다고.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고 그래서 인간은 괴로움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인간은 괴로움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고 괴로움이 아주 극단적으로 커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괴로움이 아주 커질 수도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권하는 건 수련이에요. 수련. 오늘 수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수련의 주제가 저번에 옛날에
한 1, 2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하나되기 수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되기 수련. 수민 씨는 기억이 나나요? 음. 하나되기 수련은 뭐냐면 제가 지금 30대, 40대 때 제일 많이 했던 수련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다. 저 사람이 나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자를 보면 범죄자가 돼서 내가 그 상황이면 어떤 마음일까, 어떤 느낌일까, 이 느낌을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단식원을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시야가 아주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밖에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밖에 세상을 보지 못하는 병이 있더라고. 이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암이든 뭐 어떤 병이든 마찬가지야. 우울증이든 그 사람이 내 관점에서 왜 세상은 이렇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시야가 좁아졌다는 증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우리는 교육을 받아요. 그렇게 되게끔 만들으라고, 성공하라고. 계속. 그러니까 뭘 원해야 되고, 그 원하는 걸 이뤄야 되고, 이루지 않으면 실패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관점이나 교육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플수록, 상황이 안 좋을수록 너무 시야가 좁아져요. 너무 시야가 좁아지는 걸 깨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하나되기 수련이라는 걸 만들고 회원들한테도 권해주고 저도 많이 했어요. 구름이 보면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돼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래서 저를 되게 전혀 내 관점을 내려놓고 전혀 구름의 관점에서 이 지구를 보고 지구 속에 있는 어느 동네에 있는 박기현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어요. 이건 제가 만든 수련법이기 때문에 조금 황당하거나 이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중요했고 지금도 종종 하고 있고 오늘 주제도 하나되기랑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련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조금씩 점점 작아지고 낮아지고 시야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조예요. 인간의 구조. 여러분들은 시야가 좁아져요.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밖에 안 보이고,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고, 보고 싶은 것밖에 못 보고, 듣고 싶은 것밖에 못 듣고, 자기 성향 상태 있죠. 자기 성격, 자기 살아온 배경, 자기가 경험한 그 만들어 놓은 세상 있죠. 그 세상에서밖에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 갇힌 새처럼. 세상 바깥의 이야기를 새도 알잖아요. 세상 바깥이 있다는 걸. 근데 새는 세상 안에서만 사는데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기 전까지는. 근데 웃기는 게 열어줘도 이 너무 조그매진 사람들은 나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 작아져, 더 작아져. 열려 있다는 것도 몰라. 열려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얼마든지 깨어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대상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다 모두가 나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를 깨워주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있죠.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생기잖아요. 다 여러분들을 깨우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예요, 나.
자, 오늘 저번 주에 이 주제를 정해놓고 계속 고민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효과적으로 이해하게 도움이 될까?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이 바탕이 되니까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나다는 얘기를. 그러면 모두가 나다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할까 봤더니 다시 설명했던 걸 다시 설명해야 돼요. 그동안 했던 얘기들 중에.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세포들 있죠. 시신경, 뭐 손가락, 발가락, 오장육부, 심장의 세포들이 여러분들의 유전인자로 태어났잖아요. 물질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왔던 힘이 전달이 돼서 내가 있는 거 아니야. 그 힘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저 몇백 년 후에 누군가가 또 태어난다면 내 사랑 때문이에요. 이해돼요? 이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존재하는 건 저 나무들, 저 새들, 땅, 이 우주에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이 힘들이 이어져서 내 세포를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포가 만들어진 거고, 세포마다 그 경험 있잖아요. 그 수억 년 동안 경험된 기억이 DNA거든요. 그 DNA로 기쁨과 고통에 대한 기억이 어떤 사건을 끌어와요. 그리고 그 끌어온 사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문정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우리가 세상은 하나지만 왜 다차원이 존재하냐면 보는 사람마다 그걸 이해하는 방식, 보는 방식, 그 다음에 시야가 좁은 사람 있고 시야가 넓은 사람,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 있고 환경적인 거, 성격적인 거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봤을 때 그걸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세상은 더 많아지는 거지. 70억, 80억이 있으면 80억 개의 세상이 생기는 거야.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이해돼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현상들이 매 순간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여기서 보는 세상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한 사람당 세포 하나당 만들어진 세상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세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다양한 그 차원 속에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상. 그러니까 물리법칙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양자역 컴퓨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너무 많은 차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자들이 하는 말도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과학자는 한 명도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학이 우리가 정말 아주 이제 맛보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보세요. 양자 컴퓨터가 없으면, 양자 이론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런 핸드폰을 줌 같은 걸로 할 수가 없대요. 그런 원리를 활용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양자학의 크기에 비해서 아주 조금의 그 양자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AI가 바로 양자역학을 이용한 우리가 컴퓨터랑 대화할 수 있고 핸드폰이랑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도 양자학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지. 어마무시한 크기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 살짝 맛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10년만 지나도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자율주행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그럼 우리가 이 고정된 물리적인
단순한 사고방식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와요. 엄청나게 발전하게 될 거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니까. 어찌됐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너무 편협하다. 아주 작은 세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음악 하는 사람들 음악밖에 안 보이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밖에 안 보이는 거야. 범죄자들은 누구 돈을 훔칠까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야. 아주 편협해요. 돈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돈밖에 안 보이고 자식이 잘못될까 봐 걱정인 사람은 자식이 뭐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집착이 커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작은 세상이라는 거를 깨달으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세상의 한 단면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세상이란 것은 내 세포들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 현상을 끌어당겨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은 나만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경험을 안 해요.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다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세상을 보고 있는 거지만 개미들의 세상은 전혀 또 다르고, 그죠? 이 세균들의 세상이 또 있어요. 개들의 세상이 있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한 세상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세상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작고 편협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모두가 나다른 의식 수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나다라는 걸 완전히 이해하는 단계는 신이라 그랬죠. 신.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될 수도 없고 될서도 안 되고, 우리는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인간을 살짝 투혼하는 수준까지만 돼도 엄청난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아주 소수예요. 아주 인간적인 사람, 인간을 살짝 초월한 사람이 아주 소수라고. 대부분은 인류의 99.9%는 인간 수준 밑에서 왔다 갔다 해요. 동물 수준이나 곤충 수준이나 환자들 있죠. 식물 수준의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식물이 돼야 돼. 좀 더 나은 동물이 돼야 돼. 이거 가지고 괴로워한다니까?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제 이 얘기 듣기 이전에 사고방식은 너무 작았어. 그럼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굉장히 갑자기 키워놨어요. 확 크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주가 돼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너무 작은 거예요. 먼지라고, 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혀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야 아주 조금 자라나요.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집, 믿음, 경험,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지식체계, 그죠? 여러분들의 선악관, 가치관, 이걸로밖에 세상을 볼 수 없다. 이걸 빨리 인정해줘야 돼요. 그걸 인정이 시발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너무 작은 세상에서 너무 작은 걸로 너무 큰 괴로움을 겪으며 살고 있구나. 이거를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한 단계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되기 수련을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미친놈을 보잖아요? 그럼 미친놈이 돼봐야 돼요. 그럼 저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마음이. 타산지석. 이거 옛날부터 있던 말이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 경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구름도 되고 나무를 보면 나무도 되고 나무에서 나를 봐요. 나무가 돼서. 그리고 땅이 되기도 하고 공기가 되기도 하고. 공기의 느낌은 어떨까? 바람의 느낌은 어떨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이 내 지금 고민이 경제적인 거고 자식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서 걱정이고 뭐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런 내 시각에만 있다가 구름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하늘의 시각. 하나의 시각이 플러스가 된 거죠. 또는 아픈 사람들.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끔 오지 같은 데 가서 그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애들하고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훈이 그 오지에 가서 그 흑인들 그러니까 돈 없는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더라고.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걔네들이 물도 없고 돈을 받기 위해서 하루 동안 무슨 나뭇가지들을 계속 모아가지고 이웃까지 해가지고 같이 한 아이들 5명이랑 잔뜩 싸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걸 가지고 돈을 조금만 달라고 갔는데 이거는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일했는데 1원도 못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같이 울어. 가슴 아파. 이불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지진 같은 걸로 돌아가시고 13살짜리가 애를 낳고 13살짜리가 동생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집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의 입장이 돼본 거예요. 그 13살짜리 여자아이가 돼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내가 얼마나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지금 너무 복에 겨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나중에 이불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니까 애들이 막 계속 울었어요. 그 처음 하루 동안 촬영할 때는 계속 울더라고. 그러더니 몇 가지 갖다 주고 하니까 애들이 활짝 웃는 거야. 이 모습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내가 만든 괴로움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저절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되기 수련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의 대상을 정하세요. 그리고 대상으로 경험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가 깨달아져요. 그거를 기록을 하세요. 이게 수련의 핵심이에요. 한 문장을 정리하는 것까지. 그럼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야기로 깨달아지는 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복에 겨운가. 여러분들이 삐끗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면 뭐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괴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괴로움이란 게 사실은 내 입장에서 내가 만든 괴로움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또 괴로울 거야. 어쨌든 또 만들어낼 거야. 여러분 안에 세포들은 여러분들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또 괴로움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잠깐이라도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없으면 기존의 생각에서 못 벗어난 상태에서 세상 속의 새처럼 살아야 돼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괴로움에 비해서 훨씬 더 큰 괴로움인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작아지는 거. 자, 괴로움이 왔어. 그걸 뛰어넘어. 그럼 또 괴로움이 오겠죠? 그럼 또 뛰어넘어. 이것은 건강함이에요. 근데 괴로움을 저주해. 그리고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 자기를 학대해. 막 폭식을 하고 누구랑 싸우고 가족들을 공격하고 그런 괴로움은 그죠?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괴로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괴로움의 정도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상적인 괴로움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그걸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깨닫지 못한다는 괴로움, 그 깨닫지 못해서 오는 더 밑으로 내려갈 때 오는 괴로움은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이해가 되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금 한 얘기가 여러분들의 세상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현상들을 끌어와서 여러분들 누굴 만나잖아요? 가족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끌어오는 거예요. 자식의 어떤 면을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끌어온 거예요. 그 아이의 수만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을 내가 끌어와서 내가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걸 경험하잖아요.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그것도 역시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이 생겼을까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한번 하면 과식이 안 좋은 거구나 한번 깨달으면 끝나야 돼요. 근데 50살, 60살이 될 때까지 다이어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밥 먹다가도 깨달아야 돼요. 지금 그만 먹어야겠다.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가족한테 화를 내잖아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원망하든 속으로 미워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생각으로 작은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그걸만 알아차려도 사랑이라는 게 생겨요. 사랑. 미워하지 말아야 돼. 이게 나만 괴로워지는 일이구나. 빨리 그때 깨달아야지. 그죠? 괴로울 때 깨달아야 돼. 돈 때문에 괴롭다면 내가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돈보다 커지지 못하고 이 돈 때문에 괴로운 상태를 허용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는지, 그 돈의 원리, 돈의 본질은 뭐겠어요? 사랑의 흐름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돈도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건강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사랑. 여러분 건강제품, 식품, 약 아무리 먹어도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몸에 대한, 세포에 대한, 생명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올라오느냐에 달린 거지, 건강은. 돈은 내가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렸어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얼마나 끄집어내서. 근데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생각조차 못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돈도, 가족도, 외모도, 그리고 돈, 외모, 경제적인 거. 또 하나가 뭐였지? 그 죽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통들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작업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최종적인, 모두가 나구나. 저 강아지도 나구나. 저 범죄자도 나구나. 여러분 안에 수많은 에고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에고들이 다 나구나. 분노하는 에고, 미워하는 에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인간도 나구나. 이거를 사실 10년이 걸려도 잘 안 돼요. 근데도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 들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이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부했던, 경험했던 여러분들 그 핵심, 삶의 정수들이 그 정수, 만약 여러분들 80살이 됐는데 돈이 제일 귀해. 이게 그 사람한테 삶의 정수잖아요? 그거밖에 안 보이게 돼요. 돈이 삶의 전부다. 이거란 사고밖에 못 살기 때문에 돈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질이 결정이 돼버려요. 돈에 의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80살, 90살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안 죽으면. 그러면 저는 계속 사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어떤 사람은 외모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가치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라고 제가 지금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90살이 됐을 때 인지 능력이 다 떨어져도 사랑에 의해서만 기쁨이 오는 거고, 이 사랑은 신이에요, 신.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우주라고,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아무리 약해져도 사랑을 볼 수 있는 때가 항상 사랑을 볼 수 있게 돼요. 팔다리가 안 움직여도.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 사랑이 아닌 것이 중요해졌을 때 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이 중요해졌을 때 거기에 꽂혀가지고 돈에 좌우되고 외모에 좌우되고 가족 문제에 좌우되고 건강 문제에 좌우되고 이런 것들에 좌우되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에요. 너무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 들었을 때 병이나 늙음이나 죽음 앞에 섰을 때 오는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이지. 여러분들 지금 이런 삶의 정수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핵심을 만들어 놓느냐에 달렸다고. 내 모습이. 그죠? 그 미래의 나도 나잖아요. 삶의 정수를 얼마나 단단하게 지금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수정처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작업을 지금 해야 돼요. 매 순간. 물 마시다가 하고, 아내하고 대화하다가도 하고, 남편하고 대화하다가도 하고, 걷다가도 하고,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이걸 저는 20년 전에 깨달았는데도 지금도 신선해요. 아, 사랑이구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말해요. 처음 떠오르는 생각처럼 떠올라요. 아, 사랑이구나.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랑 달라요. 사랑은 모두가 내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모두가 내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좋아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좋아한다는 감정은 반드시 싫어하는 감정을 따라다니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힘듭니다. 항상 힘들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자, 우린 신이 될 수 없지만 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안아주셔야 돼. 괴로움을 안아주세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각자의 괴로움이 있죠. 유나 씨가 말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감정 기복을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감정 기복을 문제라고 보지 마세요. 물론 문제지만 그걸 안아주는 마음으로 보는 거랑 문제의식으로 보는 거랑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로 보면 문제가 커져요. 다이어트가 문제면 계속 다이어트 해야 되고 돈이 문제면 계속 돈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문제로 보지 마시라고. 그걸 품어 안을 정도로 내 의식 수준을 키우셔야 돼. 의식 수준을 키우는 건 모두가 나라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도 사랑이 있다. 이런 걸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해도 거기에도 사랑이 있어요. 어제 어떤 유튜브 문자
그러니까 제목을 봤는데 주식하다가 20억을 잃었는데 나는 그날 부자가 되려고 결심했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망하는 날 결심을 했어요. 부자 되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예측하기에는 돈을 함부로 했던 것 같아.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돈을 벌면 그만이지 뭐 이런 개념을 잡았다가 돈을 잃어보니까 자기가 진짜 돈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시작이 된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돈의 이치, 돈의 원리, 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자가 된 과정을 영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용은 제가 보진 않았지만 제목을 보니 그런 것 같아.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잃어봐야 자식의 귀함을 알고, 그죠? 돈을 잃어봐야 돈의 가치를 아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돈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활용하는 주인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근데 돈의 가치를 못 깨달으니까 또 괴로운 미래를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매 순간에 돈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크기가 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뭐 외모일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 뭐 나이일 수도 있고, 죽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마주대하는 순간, 아, 힘들다, 괴롭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환경, 그 상황, 그 조건이라는 게 나예요, 나. 나예요. 내 안에 있는 나가 보여지는 거라고. 여러분 안에는 이 수많은 세포들이 수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삶과 죽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경험하고 있다고. 그죠? 여러분 세포가 여러분이잖아요. 세포들의 경험 중에 나는 어떤 경험을 할지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뿐이지. 그러면 어떤 세포 중에 한 세포가 각성을 하고 싶어. 너무 아파. 그러면 각성을 해야 내가 자유로워질 것 같아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어. 그럼 그 현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체가 연결돼 있으니까 전체가 깨어나야지 내 세포 하나가 깨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포 하나의 힘이 그 옆에 있는 세포한테 전달이 되고 이게 이 경험을 불러오게 정도까지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경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경험들이 강도를 만났든 불친절한 사람을 만났든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든 이게 내가 필요해서 내 앞에 나타나게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 하라면 되겠냐고. 괴로워하다 끝낼 거냐고. 더 괴로워질 거냐고. 이걸 사랑할 거냐고. 이게 나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괴로울 건지 이 상황이 나라는 걸 이해하고 사랑해 줄 건지 거기서 깨달음을 얻을 건지 거기서 자유를 얻을 건지 평화를 얻을 건지 이 내가 경험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해야지. 뭘 통해서 얻겠어요 이 자유와 평화를. 나한테 주어지는 걸로 자유와 평화를 만나야지. 뭐 어디 뭐 다른 차원에서 다른 세상에서 찾을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선택들, 주어진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최적화된 환경이에요. 최적화된 현상이라고. 최적화된 대상이에요. 사기꾼이 나타났으면 그 사기꾼이 나를 깨닫게 해줄 정말 유일한 은인이에요. 은인. 그 사기꾼을 은인 대하듯이 봐야 돼. 욕하다 끝나지 말고. 사기꾼이 나타날 만하니까 나타난 거예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자식이 있죠. 대박이지. 여러분들 그동안 사랑했던 마음이 자식으로 표현된 거 아니야. 자식이 나니까. 우리 딸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요. 제 얼굴에 너무 닮아가지고 아, 이게 나구나 라는 말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얘가 그냥 나야. 우리 어머니랑 저랑 닮았거든요. 어머니 보면
내가 지금 아파서 누워있구나. 이 안타까움이 들면서도 고맙고, 나도 아플 거고, 언젠가. 뭐, 이렇게 뭐, 남의 아픔처럼 먼 나라 얘기처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나의 아픔이고,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 부자를 만나면요, 그 부자한테 배우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을 자주 만나라는 얘기, 사이즈가 큰 사람들을 만나야 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 아니면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에서는 책을 보고 찾아가고 해야 돼요. 저는 깨달으려고 깨달은 사람 중에 가장 최고수들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책을 보고 찾아가고. 건강이 너무 궁금해서 건강 관련된 전문가 중에 최고수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주식한다고 주식의 최고수들을 많이 만나봤고. 얼마나 좋아. 자식을 보세요. 자식의 눈을 보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싱어게인에 그 필리핀 여자애가 노래 부르는 걸 보내드렸잖아요. 그 아이를 봤는데 이게 나인 거예요, 나. 그러니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아, 내 안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구나라는 감동을 받아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여러 번을 보냐면,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 아무 감동도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엄마한테 가장 아름다운 건 아이예요. 이 아이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 이건 내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아이를 봤는데 아름답지 못하? 이거는 뭐 지금 내가 상태가 안 좋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 아이가 걱정돼서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게 하셔야 돼요. 아이는 사랑 덩어리인데 어떻게 두려움으로 보여? 애가 잘못될까봐 다 잘못될 거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내가 사업이 망하고 외모가 변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거를 믿으세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 모든 성각자들은 다 이걸 믿었어. 그 애플의 창업자 이 사람도 주차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주차장에서 컴퓨터 한 대 놓고 할 때부터 자기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는 걸 알았어. 걔 있잖아요. 그 스페이스X 그 테슬라 걔도 사업이 망해가지고 완전 거지였어요. 뭐 로켓을 쐈는데 몇 대 떨어지면 망하는 거지. 테슬라도. 근데 지금 이렇게 올 때까지 자기는 알았어.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많은 미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고. 뭘로 선택하냐면 현재의 컨디션으로 선택해요. 현재의 행복감, 그러니까 현재의 신나는 마음 있죠. 현재의 사랑, 현재의 사랑으로 미래에 선택되어지는 거야. 내가 선택한다기보다 선택되어져요, 이미. 이해돼요? 그러니까 현실 창조는요, 매 순간 하는 거야, 매 순간. 뭘로?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의 사랑으로 하는 거야. 어떤 최악의 상황이지만 나는 이 상황을 사랑하겠어. 저 인간을 만났는데, 저 인간이 바로 나였어. 이 깨달음. 깨달음 이후에 사랑이 오는 거야. 깨달음 이후에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 상태가 충만해지면 멋진 미래는 저절로 펼쳐지는 거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두려운 미래가 또 펼쳐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간을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한테 경험되어지는 모든 경험을 하는 거야. 그 경험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나라는 걸 아는 것, 이 핵심이에요. 오늘 얘기의 핵심이고 우주의 핵심이에요. 우주의 핵심.
어마어마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요. 그걸 경험해야 내가 큰 힘인데 어떡하겠어. 내가 크려면. 여러분 작아지고 싶어요? 정말 퇴보하고 싶어요? 식물 수준, 곤충 수준으로 막 떨어져 나가고 싶어요? 인간이잖아, 적어도. 적어도 인간 이하는 되지 말아야지. 인간 초월은 못하더라도. 그죠? 삶과 사람과 사랑. 삶, 사람, 사랑이 같은 단어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삶이 아니고, 삶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이 세 개가 같은 단어야.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죽어있구나. 빨리 깨우치셔야 돼. 모든 것을 남으로 대하지 마세요. 남으로 대하는 순간 나는 죽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으로 대한다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미워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나니까. 다 난데 어떻게 품어주지 못하겠어요. 이 상황도 난데.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이것도 다 난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내 삶인데. 큰 마음으로 사시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그 마음 공부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원래의 아름다움.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그걸 끊임없이 까먹고 끊임없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선택하고 있어요. 착각들. 그러니까 편협한 시야가 만들어낸 착각을 믿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생각의 습관. 그 선택을 자꾸 해요. 그래서 그 생활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있죠. 담배를 갑자기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배 피는 게 좋아라는 생각이 갇혀 있으면 담배를 계속 피게 돼요. 근데 주영훈이라고 작곡가가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었는데 그 결혼할 여자가 뽀뽀하려고 그랬더니 담배 냄새나 이 한마디 했는데 이 담배보다 이 여자가 너무 앞으로 결혼해야 될 미래가 너무 소중하다는 걸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그날 바로 담배를 끊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습관들 있죠. 난 돈이 없어. 나는 성격이 안 좋아. 난 상황이 안 좋아.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되는 미래가 펼쳐지는 거고. 근데 갑자기 깨어나.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을 깨. 그러면 방금 담배를 끊는 사람처럼 술을 갑자기 끊는다거나 갑자기 다른 차원으로 레벨업. 그러니까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리티 현실을 서핑하는 거야. 바꿔가면서 서핑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다음 수준이든 또 새로운 차원이든 내가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되어지고 있어. 나는 운명의 사슬에 끌려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고정관념.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이제 결혼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죠? 종교가 또 무서운 게 잘못하면 죄인이 돼요. 난 죄인이야. 이 생각에 갇혀버리면 또 위험해요.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종교에 대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그러니까 가짜 종교에 빠지면 안 돼요. 가짜 정치에 빠지면 안 돼요. 가짜 경제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가짜를 찾아다 여러분 가짜를 볼 수 있어야 진짜를 찾는 거예요. 일단 다 가짜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만든 현실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게 가짜였구나. 그 순간 깨어나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 확 커집니다.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뭐 저도 뭐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한 거라 정리가 됐는지 전달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중간중간 핵심은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핵심. 그러니까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이거 딱 와닿는다, 이거 딱 진짜다 하는 그 개념들 있죠. 핵심들만 다 어차피 소화 안 돼요. 다 이해도 안 되고. 아, 요거는 진짜다 하는 그것만 딱 내 걸로 만드시면 되고, 이걸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또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되더라. 그러면 또 질문하시고, 공부하는 거야. 이걸 반복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병원에 누워서도 80살이 돼서도 해야 돼요. 어려운 작업이에요. 어려운 작업.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입니다. 어렵지만 신나요. 왜냐면 스스로를 죽이면서 하는 것처럼 슬픈 게 어딨어. 그죠? 나를 죽이면서 착각 속에 빠져서 자신을 괴롭히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딨어요. 전 여자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 눈빛에서 슬픔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싶지가 않아요. 자, 질문 있나요? 1시간이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